자, 안녕하십니까. 사진하는 사람 이종훈입니다. 이집 작가님으로 시작한 저희 첫 번째 시리즈가 끝났는데 잘 보셨나요? 총 6회에 걸쳐서 사진에 대한 기초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저희가 너무 기초 이야기만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만한 책을 추천하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나는 중급도 좀 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뭐뭐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나오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뭐 확정적이고 관소화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콘텐츠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 이웃집 작가님이 확정적이고 그렇게 간소화된 방법으로 사진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는 그런 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 2회에 걸쳐서 사진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을 총 6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나요? 저는 사진가가 되고 싶다 혹은 예술가가 되고 싶다 라고 구체적으로 꿈을 꾼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평생 사진을 찍으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주위에 사진가나 예술가가 제 가까이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유일하게 사진과 관련된 지식, 예술가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건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학교 도서관에서 예술 혹은 사진이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로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요. 그때 읽었던 책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진, 예술로 가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한정식 선생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사진 교육자이시기도 하고요. 사진가이시기도 한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하시려면 온라인에 있는 중고 서점이나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아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인상 깊은 이유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자이신 한정식 선생님께서는 사진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세요. 전공을 하지 않은 채 사진을 하고 계시는 분들, 사진 업계에 진입하려고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 당연히 추천하는 책이고요. 전공을 하셨고 상업시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신 분들께도 저는 이 책을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강의 때 이야기로서의 사진 그리고 기술로서의 사진이 있고 결국에 그 둘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인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영역의 기초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책으로 저는 이 책을 꼽습니다. 제가 눈여겨봤던 파트를 몇 가지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말이다 하는 명제는 필자가 이미 사진예술 개론에서 모두 밝힌 바 있다. 사진을 말로 알고 들어가야 모든 것이 쉽게 풀린다. 사진을 말로 알고 임할 때 보다 좋은 사진, 보다 감동적인 사진, 창조적인 사진으로 접근하기 쉬운 것이다. 사람들이 귀 기울일 만한 말이라면 첫째, 새로운 말, 처음 듣는 말이라야 할 것이다. 둘째로, 들어서 보람이 있는 말, 감동을 주는 말, 흔히 듣던 말이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말일 때 귀 기울여 듣고 나서도 잊히지 않는 말이 될 것이다. 저한테는 사진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데 꽤 도움이 됐던 구절이었습니다.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라는 기술로서만 생각하다가 사진이 말이구나, 말이면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하는지 생각해야 하잖아요. 사진이 그것과 같다는 설명이 저한테는 꽤나 명쾌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진은 기술이 아니다. 사진은 작가의 생각이고 느낌이다. 때문에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 두뇌가 우수한 사람이라야 새로운 안목으로 사물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새로운 안목으로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처럼 사진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구절들이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부를 해도 되나? 이렇게 전공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할 때 꽤나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강의 현장에 있다 보면요, 사진의 소재와 주제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둘 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관돼서 짧게 요거는 말씀드려 볼게요. 주제를 정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주제부터 정해놓고 소재를 찾는 방법인가 하면, 두 번째 방법은 소재부터 정해놓고 후에 주제를 찾는 방법이다. 얼른 생각하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연역법과 귀납법의 차이일 뿐이다.
주제를 정하는 게 사진 생활을 길게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제를 정하라는 게 사실 꽤 어렵죠.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재를 먼저 찍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의미를 찾는 것도 좋고, 일상에서 자기가 깊이 생각해 왔던 그런 이야기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찍을 대상을 찾아 나가는 것도 좋다라는 명쾌한 설명이었네요. 두 번째 책은 마찬가지로 사진 교육자입니다. 작가이기도 하고요. 필립 허키스 사진 강의 노트, 부제로 사진과 삶에 관한 단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운 냄새가 나는가요? 이 책이 제가 구매한 이후로 개정판이 한번 나왔다고 했죠?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책 역시도 현재는 절판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온라인 중고 서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는 사진이란 행위가 무엇인지, 사진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 비교적 좀 큰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사진을 직업으로서 생각하는 분들께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취미이지만 조금은 깊게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생각의 도구로서 사진을 감상하시는 분들께도 꽤나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진의 기술적인 요소, 예를 들면 지금은 많이 쓰이진 않지만 존 시스템 혹은 필름 현상하기, 대형 인화, 디지털 혁명, 2023년도의 기준으로는 그게 뭐지? 그런 것까지 굳이 알아야 되나?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작가가 자기 생각을 적어놨고요. 중간중간에 연습 혹은 숙제라는 이름의 챕터에서는 생각할 거리들을 마구마구 던져주는 책이라서 사진을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조금은 깊이 있게 접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숙제 파트에 보면요,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보자. 예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당신은 왜 예술 창작을 하는가? 왜 어떤 행위들은 예술로 여겨지고 어떤 행위들은 그렇지 않은가? 순수 예술과 상업이나 응용 예술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책이 시작하고 29페이지 만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사실 각각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기준으로 한 학기 정도씩은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만큼 저자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깊이가 꽤나 깊습니다. 명확한 답을 요구하진 않죠, 이런 책들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을 2005년도에 처음 읽었는데 그때 했던 메모가 있어서 그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진을 한다는 것, 그리고 생각해서 찍고 의도를 살려서 단순 이미지의 한계를 넘어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일련의 작업들은 자동차를 타면서 정비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든다. 갑자기 자동차 혹은 정비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당시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제 현실에 빗대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단순한 재미를 위해 필요에 의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은 사진에 있어서 찍는 사람의 의도, 생각을 고려하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사진이 취미의 수준을 넘어 직업 혹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게 해주는 도구인 사람들에게는 깊은 생각과 심도 있는 표현이 어쩌면 필수인지도 모르겠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누구의 사진이 더 뛰어나고 못하고를 떠나서 카메라를 잡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어린 생각 같은데 정말 당시에 깊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했던 책이라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책은 예술가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고요. 경기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신 박영택 선생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조금 흥미로운데요.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어 사는 예술가들의 작업실 기행. 예술가로 산다는 것이 얼만큼 쉽지 않은 것인지를 알려준 책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 예술가를 만날 기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성장하면서 그리고 업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예술가를 만나게 될 기회가 종종 생기죠. 사실 주변에 있는 활동하는 작가님들이 다 예술가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꽤 자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날것의 모습을 그렇게 서로 드러내주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작가들의 작업실을 구경 간다거나 혹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꽤나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런 기회에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박영택 선생님의 글이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깊이 있는 내용을 굉장히 쉬운 말로,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책 역시도 그런데요. 책에 소개되는 작가님들을 저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분들의 작품 세계나 작품을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한다기보다 이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소개해주는 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구절 몇 가지를 좀 읽어드려볼게요. 특정한 형태로 굳어진 가치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는 것. 그러한 노력과 시도야말로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자 예술가의 전제 조건이다. 예술가들의 삶의 방식이 어때야 하는지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지만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모습을 훔쳐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작가들의 좋은 작업의 공통점은 그들이 무척 경제적으로 작업한다는 점이다. 현대미술이 지나치게 물량주의, 과시주의, 현란한 재료의 각축장으로 치달아가는 요즘 진지하게 숙고해봐야 할 대목이다. 다시 우문이지만 그림을 왜 그리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단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죠. 그는 말하기를 사람을 그리려면 사람을 그려서는 안 되고 산을 그리려면 산을 그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산을 그릴 때 산을 그리면 그냥 풍경화가 되는데 하늘을 정성스럽게 그리기 시작하면 멋있는 산이 되듯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주변을 살펴 그리다 보면 오히려 대상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한다. 그날 그는 내게 말했다. 가벼운 그림을 그리고 싶고 가볍고 못 그렸지만 감동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그의 말이 환청처럼 떠돈다. 지금도 김을은 세상과 절연된 그 공간에서 그렇게 그림에 몰두할 것이다. 저희는 사진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책에 소개되는 분들은 대부분 회화나 조각과 관련된 작품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예술 간의 어떤 깊이의 차이는 있지 않겠지만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장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 어렵게 느껴지긴 한데, 제가 예술가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호기심,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사는 게 예술가들의 삶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 책이라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권의 책을 모두 보셔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취미로 사진을 적당히 즐기고 싶은 분들께, 그리고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탐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엔 이렇게 두 권을 읽어보시는 거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자로서 사진을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제 생각엔 두 권을 먼저 읽어보시고 나머지 한 권도 마저 읽어보시는 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 많이 보십시오. 동영상으로 짧고 압축돼서 전달되는 정보 그리고 지식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